철학가 워렌 버핏. 우리는 늘 더 빠른 방법을 찾습니다. 더 빨리 돈 버는 방법, 더 빨리 성공하는 방법, 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 그래서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가 쏟아집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보는 많아질수록 확신이 아니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돈 버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배운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한 사람은 이 복잡한 시장 속에서 무려 7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투자해왔습니다. 유행도 따르지 않았고 속도를 경쟁하지도 않았고 남들보다 똑똑해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세계를 대표하는 투자자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시장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식을 잘 사는 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고방식을 배워보려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불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투자를 잘 몰라서 부자가 되는 건 원래 금융 천재들의 이야기 아닌가? 우리 대부분은 부를 능력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워렌 버핏은 말합니다. 투자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할수록 더 잘 작동합니다. 버핏이 평생 강조한 건 단 하나입니다. 똑똑해지려 하지 말고 실수하지 마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투자합니다. 뉴스가 좋다면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하면 따라 들어가고. 이건 투자라기보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버핏은 이런 행동을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나는 좋은 회사를 찾으려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돈 벌고 싶었던 거구나. 우리는 늘 속도에 집착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버핏에게 투자는 차트를 보는 기술이 아니라 사업을 이해하는 일, 시간을 견디는 일, 상식을 지키는 일. 그는 주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식은 종이가 아니라 회사의 일부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라. 이 철학은 투자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더 화려한 선택, 더 빠른 길, 더 자극적인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건 언제나 단순한 원칙을 오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버핏의 성공은 대단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평범한 선택을 비범하게 오래 반복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나요? 아니면 돈을 잃지 않는 태도를 만들고 있었나요?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투자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부자가 되는 속도는 당신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를 투자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나요? 하지만 이 질문에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얼마를 투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버핏은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하지만 복리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연 10% 수익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10%를 30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중간에 항상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 조금 더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불안한데 잠깐 나가 있을까? 그 순간 복리는 멈춥니다. 복리는 계산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마치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 들고 있던 투자를 수익이 조금 나면 팔아버리고 대신 더 빨리 오를 것 같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결국 많이 움직였는데 남은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복리를 끊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하고 조금만 올라가도 확정하고 싶어합니다. 이 감정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기는 전략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기적인 감정에 계속 무너집니다. 버핏이 말한 투자의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바로 이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돈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복리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매일 30분 공부, 매일 성실한 태도, 매일 작은 개선. 이건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달라지겠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복리는 조용히 작동을 멈춥니다.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빨리 벌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오래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 부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과의 협력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특별한 기회를 잡았느냐가 아니라 평범한 선택을 남들보다 오래 지켰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시장 예측은 부자를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가난하게 만든다. 우리는 뉴스를 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경제 전망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곧 떨어진다던데.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 질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글을 모은 The Essays of Warren Buffett에는 이 메시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업을 이해할 뿐이다. 버핏은 수십 년 동안 경제 위기, 금리 급등, 전쟁, 버블, 폭락을 모두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시기에도 지금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감정의 투표 기계, 장기적으로는 가치의 저울. 예측은 감정을 맞히는 게임이고 투자는 가치를 보는 일입니다. 이 둘의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르면 지금은 늦은 것 같아.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 뉴스가 불안하면 지금은 기다리자. 결국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오르면 말합니다. 그때 살걸. 이 패턴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부자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예측은 우리에게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에 밝힌 인간의 착각은 심리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매우 불편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틀린 예측이라도 만들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즉, 예측은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심리적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우리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버핏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투자했다.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서 샀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업은 10년 뒤에도 존재할 것이다. 이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산다. 그는 미래를 맞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사실에 투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건 투자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시작해야지. 상황이 안정되면 도전해야지. 확실해지면 움직이자. 하지만 인생에서 확실해지는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둘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 나는 무엇을 오래 가져갈 수 있을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가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늘 흔들립니다. 뉴스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단순합니다. 예측하지 마라, 이해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좋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은 복잡하지 않다. 단 하나의 질문이면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표를 다 외워야 하나? 경제 흐름을 읽어야 하나? 전문가처럼 분석해야 하나?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 모든 고민을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까? 버핏이 기업을 볼 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10년, 20년 뒤에도 사람들이 필요로 할까? 그는 복잡한 계산보다 사업의 본질적인 힘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써야 하는가?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투자의 검토는 프로는 끝났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접근합니다. 지금 많이 오를 종목은 뭘까? 테마가 살아있는 건 뭘까? 단기 재료가 있는 건. 즉 우리는 얼마나 오래 갈 사업인가 보다 얼마나 빨리 움직일 가격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늘 바쁩니다. 사고 팔고 바꾸고 또 찾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남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피로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가 보여주는 단순함의 힘. 경영학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낸 기업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 반복하기 쉬운 사람들이 계속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강력한 브랜드 혹은 진입장벽, 시간과 함께 비용 효율이 개선되는 구조. 흥미로운 점은 이 기업들은 대부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한 능력의 범위는 버핏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마라. 이해할 수 있는 것 안에 머물러라. 이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에서 잃는 한 번의 실패가 수십 번의 성공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투자뿐만 아니라 직업, 사업, 자기계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선택합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시작하고 유행하니까 따라가고 잘 몰라도 일단 뛰어듭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변화는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계속할 수 있는 선택에서만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가입니다. 이제 무엇을 선택할 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어떻게 돈을 벌고 왜 오래 지속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이해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복잡한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과정입니다. 리스크는 가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다. 우리는 투자에서 리스크라고 하면 보통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이 흔들릴 때, 뉴스가 공포를 말할 때. 하지만 워렌 버핏은 리스크를 전혀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리스크는 가격 변동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버핏에게 주가 하락은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더 싸게 살 기회. 사업이 그대로라면 아무 문제 없. 장기 가치가 유지된다면 변동은 소음일 뿐. 즉 가격이 흔들리는 것은 시장의 감정이고 진짜 위험은 사업 자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가격의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오르면 좋은 투자라고 느끼고 떨어지면 잘못된 선택 같고 변동이 크면 불안해서 팔아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가치를 산 것이 아니라 가격 그래프에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는 사람이 손실을 이익보다 훨씬 크게 느낀다는 손실회피 성향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버는 기쁨보다 10만원을 잃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리스크를 피하려고 행동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행동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만듭니다. 버핏이 시장의 공포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를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리스크는 무지에서 나온다. 버핏은 투자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경쟁자가 왜 쉽게 이기지 못하는가?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지는 구조인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그는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한 것은 변동성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도 같은 착각을 합니다. 이 원칙은 투자보다 우리 삶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안정적인 길을 선택해야지. 위험한 도전은 피해야지.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이유도 모른 채 반복하는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든 이 질문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변동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오라면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여도 이미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지를 줄이는 사람들입니다. 투자의 성패는 지능이 아니라 절제력에서 갈린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투자는 머리가 좋아야 한다. 정보가 많아야 성공한다. 남들보다 빨라야 이긴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 모든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투자는 IQ 100 게임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성공을 망치는 것은 과잉 행동이다. 버핏은 투자자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를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너무 많은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시장이 움직이면 대응해야 할 것 같고 뉴스가 나오면 바꿔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수익 냈다는 말을 들으면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투자 행동의 빈도와 성과는 거의 반비례합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수익은 줄어들고 오래 유지할수록 복리는 커집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유지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맞나? 다른 게 더 좋은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나? 결국 우리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투자의 실패는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조급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심리학에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지능이 아니라 지연, 만족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작은 보상을 참을 수 있는가? 미래의 더 큰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가?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재정적 성공, 직업, 성취, 삶의 만족도가 모두 높았습니다. 버핏의 투자 방식이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버핏의 행동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을 읽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장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곳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에게 돈을 옮겨주는 곳이다. 절제는 투자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 이 원칙은 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꾸준한 운동, 장기적인 커리어 성장, 인간관계, 자기개발, 이 모든 것은 강렬한 시작보다 오래 지속하는 힘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줄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더 할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비교, 잦은 방향 수정, 감정에 따른 결정 대신 단순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부는 빠른 판단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부는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투자는 결국 인생 철학의 문제다. 무엇을 위해 부자가 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법, 기다림의 힘, 절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부자가 되려 하는가? 이 질문이 빠진 투자는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기는 것.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존경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부는 종종 비교의 도구가 됩니다. 누가 더 빨리 성공했는가, 얼마를 벌었는가, 어떤 자산을 가졌는가.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쌓은 부는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늘어날수록 삶이 편해질 수 있지만 방향이 없다면 공허함도 함께 커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말하는 행복과 부의 관계에서 행복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삶의 만족도는 돈의 증가와 거의 비례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율성, 내가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느낌, 관계,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의미,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즉, 돈은 행복의 조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행복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복잡한 매매, 끊임없는 분석, 빠른 수익 추구. 이 모든 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투자는 삶의 에너지를 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곳에 쓰게 됩니다. 투자는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인생을 지탱하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돈 때문에 삶을 소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위해 돈을 활용하고 있는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고 시간을 잃는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부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수익률보다 먼저 이 기준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인가? 돈이 아니라 방향을 위한 결정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숫자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좋은 철학 위에 쌓인 시간, 흔들리지 않는 태도, 의미 있는 선택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부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의지가 아니라 구조가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원칙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할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아껴 써야지. 다음 달부터 투자해야지. 이번엔 꼭 꾸준히 해야지. 하지만 이런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만 시스템은 감정과 상관없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결심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매번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설계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저축, 남는 돈이 아니라 먼저 투자. 고민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구조, 즉 돈을 모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모이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행동과학이 말하는 환경 설계의 힘에서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의지보다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먹게 되고 자동이체는 거의 해지하지 않으며 기본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원리를 재무에 적용하면 결과는 명확해집니다. 자동화된 저축은 꾸준히 유지되고 자동화된 투자는 시장 타이밍을 피하게 되며 반복되는 구조는 복리를 만든다. 결국 부는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노력보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려고 할 때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부하려 애쓰기보다 공부할 시간 구조를 만들고 절약하려 애쓰기보다 소비 흐름을 바꾸고 투자 결심을 반복하기보다 자동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구조를 바꾸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완전히 다른 위치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은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시작하면 됩니다. 매달 반복될 돈의 흐름 하나를 설계하라. 이 작은 변화가 1년 뒤에는 습관이 되고 5년 뒤에는 자산이 되고 10년 뒤에는 인생을 바꿉니다. 부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수천 번 반복된 자동화된 선택의 합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은 놀라울 만큼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오래 기다리고 감정을 통제할 것. 의미 없는 행동을 줄이고 돈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사건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단순해지고 시간이 그 선택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결국 올바른 편의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